안녕하세요. 키움증권 WM 부문 안석훈 부장입니다. 2015년 4월 11일 금요일 기준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대한민국 대표 미국 주식 투자 정보 플랫폼 채널K 글로벌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관세와 지표 우려에도 불구하고 연준 풋을 기대하며 급등 마감했습니다. 애플이 4%대, 엔비디아가 3%대, 알파벳이 2.8%대 크게 상승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장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주말을 맞아서 채널K 패밀리 주말 라인업 전해드립니다. 채널K에서는 지난 4월 10일 오후 8시 펭수의 학교가자 시즌2 중학교 편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의 투자로 배우는 금융자산이라는 제목으로 펭수와 똘비가 새롭게 주식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야기 담았는데요. 재미있게 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 4월 9일 수요일에는 채널K 글로벌의 글로벌 인사이트 코너에서 렉스쉐어즈의 스캇 에이첵과 함께 상호관세 발효 이후 뉴욕 증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리고 채널K에서는 지난 4월 11일 금요일에 트렌드 코드 선물 경제, 여기서 선물은 우리가 주고받는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기프트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더불어서 같은 날 2025 키움 영웅전 채널에서는 포모의 HTS 로그인 시즌2 시초가 매매 방법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스튜디오 키움 채널에서 키득키득 편 오랜만에 하이코어 주식회사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동 휠체어 전문 업체인데요. 이전에 전해드렸던 업체와 연관이 또 있다고 하니까 재미있게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채널K에서는 요즘 리서치 박신영 초상증권 애널리스트와 함께 중국 AI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좀 깊이 있는 내용을 다 다뤄봤으니까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이와 함께 키움 영웅전 채널에서는 2024 영웅 결정전 입상자 8명 중에 4명의 인터뷰 공개했습니다. 블랙커피 트레이더와 나도 좀 살자 트레이더, 건규리 트레이더와 힘힘 트레이더의 이야기 직접 확인하시죠. 그럼 주요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1.56%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이 2.06% 상승했고요. S&P 500도 1.81%, 러셀 2000이 1.57% 상승하면서 주요 지수가 모두 1.5% 이상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루 만에 반등의 흐름을 나타냈고요. 오늘 변동폭은 나스닥이 3%대, S&P 500도 3%대로 나타났고 다우가 2.93%, 러셀 2000이 3.25%로 나타나서 최근에 변동폭이 매우 큰 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늘 2.52% 크게 상승한 가운데 변동폭은 무려 4.66%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장 전부터 여러 소식들이 또 전해졌었죠. 중국이 관세를 또 인상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미 보복관세를 125%로 상향 조정했고요. 반면에 EU는 14일 월요일 기준으로 미국과 상호관세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했고, 반면에 중국과 EU 간의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보복관세 확대 이슈에도 불구하고 장전부터 전반적인 장의 흐름은 좋았는데요. 하지만 이후 발표된 경제지표는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3월 생산자 지수는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예상치와 전월치를 하회해 전일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와 함께 인플레이션 둔화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10시에 발표된 4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와 기대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모두 시장의 바람과는 반대로 움직였죠. 소비자 심리 지수는 50.8로 모든 계층에서 동시에 하락하면서 예상치와 전월치를 크게 하회했고요. 기대 인플레이션 기대치 역시 1년 6.7%, 5년 4.4%로 1981년 이후 44년 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모두 전월치를 상회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그만큼 안 좋은 상황에서 강세 출발한 뉴욕 증시는 하락 전환했는데요. 하지만 오전 11시 이후 반등에 성공하면서 상승세가 지속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 그러니까 더 이상 관세를 올려도 의미가 없다. 이제 무언가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와 함께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가 지금 시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상황이 변할 경우에 시장에 적극적으로 연준이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발언이 전해지면서 연준 풋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이에 급등하던 국채금리 어느 정도 하락, 상승폭을 좀 줄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주요 지수가 모두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달러화를 제외하고 국채금리와 금유가 크게 상승한 가운데 비트코인도 오늘 큰 폭의 상승 흐름 나타냈습니다. 5.5% 넘게 상승했고요. 84,000달러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다우 4개, 나스닥 100 17개, S&P 500 62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했고요. 섹터의 경우도 모두 1% 이상 상승했습니다. 뒤에 7개 6% 이상 하락했다는 건 제가 안 지웠네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 소재와 IT, 에너지가 모두 2.5% 넘게 급등한 가운데 가장 적게 상승한 경기소비재도 1%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1.1%, 유틸리티 1.18% 크게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빅7 동향 살펴보죠. CNBC가 제공하는 매그니피센트 7 인덱스는 전일 대비 1.87% 상승한 281.45를 기록했고요. 애플이 4%대 급등했습니다. 엔비디아가 3% 넘게 급등했고요. 알파벳이 2.83% 크게 상승했습니다. 아마존도 2% 상승한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 1.86% 상승했고요. 반면에 테슬라는 0.06% 하락했고 메타 플랫폼스 0.5%가량 하락하면서 5개 종목은 상승, 2개 종목은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죠. 메타 플랫폼스 이틀째, 테슬라도 이틀째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고 그 외 5개 종목은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주요 뉴스를 좀 전해드리면 애플은 웨드부시가 관세로 인한 타격이 빅테크 중 가장 크다고 평가했고요. 관세 면제 조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애플의 주가 상승세가 매우 크게 나타났고요. 엔비디아는 시티그룹이 기업들의 저사양 AI 칩 구매 감소에 전체 GPU 판매 둔화가 전망된다고 밝히면서 투자 의견 매수는 유지했지만 목표 주가를 163달러에서 150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3%대 상승했는데요. 이는 중국의 반도체 원산지 표기에 대한 변경이 주요 영향을 미쳤습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아마존은 JP모건 체이스가 생성형 AI 시장 기회와 AWS의 성장세가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면서 탑픽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는 UBS가 광고 지출, 기업들의 광고 지출 축소에 따른 매출 증가세 둔화를 전망하면서 목표 주가를 소폭 하향 조정했고요. 테슬라는 중국에서 모델 S와 X의 주문을 받지 않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에서는 모델 3와 모델 Y를 주로 생산하고 있죠. S와 X는 미국에서 수입해서 판매를 하는데요. 관세 영향 속에 가격 결정력이 약한 것이 판매 중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알파벳 소식 화면에 준비했습니다. 로보택시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웨이모가 가장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런 뉴스가 전해졌죠.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이제 조기에 출시하면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픽 데이터에서 이제 리포트를 발간했는데요. 3월 마지막 주에 우버를 통해서 제공한 차량 공유 서비스의 20%가 웨이모의 로보택시 서비스에 집중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자율주행 옵션의 공유 승차 서비스를 이용해 볼 의향이 있다고 반응을 했다는 게 또 고무적이라고 하네요. 관련해서 이후에 계속 이야기가 나올 테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빅7 시가총액 살펴보죠. 애플이
아직 3조 달러를 회복하지 못했지만 2조 9,760억 달러로 다시 1위에 올라섰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조 8,870억 달러, 엔비디아가 2조 7,060억 달러 기록 중입니다. 아마존이 1조 9,610억 달러와 알파벳이 1조 9,250억 달러로 2조 달러대 회복을 앞두고 있고요. 메타 플랫폼스가 1조 3,770억 달러, 버크셔 해서웨이 1조 1,300억 달러를 기록 중입니다. 테슬라 오늘 브로드컴에 이어서 9위로 한 계단 내려 앉았어요. S&P 500 히트맵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한 가운데 눈에 띄는 종목은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5.75% 하락했고요. 인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이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났는데요. 뒤에서 내용 설명드릴 거고요. 헬스케어 섹터 특히 대형 제약주들의 주가 상승세가 오늘 매우 크게 나타났고요. 진단장비 업체들의 주가 상승 흐름도 크게 나타났습니다. 더불어서 금융섹터에서는 JP모건 체이스가 무려 4% 급등했고요. 버크셔 해서웨이도 1.61% 크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상위 5개 종목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통합 전력관리 반도체 업체 모널리틱 파워 시스템즈가 9.99% 상승했는데요. 미중 관세 갈등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전일 14% 폭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중국의 반도체 관련 기준 변경 소식도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뒤에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전해드리죠. 자, 그리고 UBS가 투자의견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하고 목표 주가 60달러를 제시한 금광업체 뉴몬트가 7.92% 상승했고요. 관련해서 금 관련 업체들의 주가 흐름 오늘도 매우 좋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방산업체인 허닝턴 잉걸스 인더스트리스 7.39% 상승했는데요. 골드만삭스가 트럼프의 조선업 투자 확대 행정명령 서명과 해군 함정의 증강을 강조한 것을 들어서 투자 의견을 매도해서 매수로 2단계나 상향했고요. 목표 주가도 145달러에서 234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하자 7.4%가량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전일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미 보건복지부가 단일 항원 구성을 이유로 효능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누가 그랬냐? JF 케네디 주니어가 그랬습니다. 다원 항원 백신 제조업체인 모더나는 오히려 주가가 6.9% 넘게 급등을 했고요. 오늘 유가가 반등하면서 인산염 비료업체인 모자익도 6.65%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하위 5개 종목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아날로그 반도체 업체인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5.75% 하락했는데요. 중국 반도체 산업협회가 반도체 수입 시 원산지 표기를 웨이퍼 생산 공장이 위치한 국가로 명시해야 한다는 새로운 가이던스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에는 웨이퍼 생산, 가공, 여러 가지 공정을 거치는데 반도체가 공정에 따라서 이 해당 국가가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걸 웨이퍼 생산 공장이 있는 곳을 원산지로 표기해라 하면서 미국에서 웨이퍼를 생산하는 공정을 갖고 있는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는 오늘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텍사스 인스트루먼츠가 되겠고요. 5.75%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주가가 크게 하락했죠. 반도체를 미국에서 만들고 있으니까요. 인텔도 동일한 사유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일 UBS가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부정적, 그리고 목표 주가를 91달러에서 58달러로 크게 하향 조정한 가운데 이날 제너럴 모터스에 대한 투자 의견 하향 소식까지 더해지자 자동차 부품 업체인 앱티브가 3%대 하락했고요. 소비자 심리지수 하락, 기대 인플레이션 급등에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확산되면서 육상 운송업체인 올드 도미니언 프라이트 라인, 크루즈 여행 업체인 노르웨이전 크루즈 라인 홀딩스, 그리고 방송 미디어 업체인 패러마운트 글로벌이 모두 2%대 하락했고요. 특히 방송 미디어 업체인 패러마운트 글로벌은 어제입니다. 중국 당국이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서 헐리우드 영화 수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관련 업체들의 주가, 영화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또 이틀째 크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슈 종목 계속 소개하죠.
자, 제약업체들에 대한 관세 부과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가 곧 발표한다고 했는데 벌써 이틀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자, 스위스 제약업체인 노바티스가 미국에 2억 3천만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주가가 4% 가까이 급등 마감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소비하는 제약품의 생산 확대를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CT가 트럼프 관세 부과 시에 20% 수준에서 어떤 가격 협상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면서 오늘 대형 제약주들의 주가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시스가 2.2% 상승했고요. 머크가 2.1%, 존슨앤존슨도 2.03% 상승 마감했죠. 자, 그리고 실적과 가이던스 발표한 기업들, 오늘부터 미국의 2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대형 금융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되었는데요. 대형 상업은행업체 JP모건 체이스가 4% 급등했습니다. 전일장 마감, 오늘 장 시작 전에 실적을 공개했죠. 매출이 460억 1천만 달러, EPS가 5.07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했고요. EPS는 14.2% 크게 증가하면서 모두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업 부문에서 좋은 성과를 기록했고요. 연간 가이던스 역시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는 4% 급등했습니다. 반면 다이먼 회장은 현재 경기 상황이 매우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기업들의 가이던스 하향 조정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로 주식 거래 매출과 수익이 급증한 모건 스탠리가 1.44% 상승했고요. 긍정적인 실적과 운영자산 확대 소식에 블랙락 2.33%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커버리지를 개시한 기업들 소식인데요. 대형 할인마트 업체인 월마트, 미즈오가 투자자에게 다양한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한다고 평가하면서 시장 수익률 상회와 105달러로 커버리지 개시하면서 2.42%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BTIG가 투자기업 매수와 목표주가 20달러 제시하면서 커버리지 개시한 소형 모듈 원전업체 뉴스케일 파워 2.02% 상승했고요. 레이먼드 제임스가 투자기관 시장 수익률 상회, 목표주가 40달러로 커버리지 개시한 소프트웨어 개발 툴 업체 J프로그 2.04%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ETF 전해드리죠.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대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죠. EWT가 5.3% 상승했는데요. 이는 중국이 오늘 반도체 원산지 표기와 관련된 어떤 가이던스 변경을 발표한 데 따른 수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블록체인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BLOK가 4.38% 상승했고요. 오늘 은 가격이 매우 좋았습니다. 상품 생산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은 채광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SIL이 5% 넘는 급등세 나타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채널K 글로벌에서 전해드립니다.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오늘 오후부터 비바람이 세차게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뉴욕 증시 주간 정리 시간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